영상은 한 10개, 구독자는 한 20명 정도, 평균 조회수 100.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런 숫자를 보고 나면 좀 포기하고 싶어지죠. 현재 제 채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성과가 아직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요. 제가 채널을 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3개월간은 주에 하나씩 미드폼을 올려도 조회수는커녕 노출 자체가 100도 안 주는 게 너무 막 기본값이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와 이게 맞나? 수십 번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도 했었어요. 유튜브를 막 처음 시작했을 땐 오히려 기대 이상의 성과 때문에 제가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나는 평균 정도도 아니고 재능이 되게 이하인 사람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채널을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함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요. 적은 구독자로도 수익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든 이걸 또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보 유튜버 분들이 왜 쉽게 포기를 잘 하는가?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90%는 보통 포기한다던데 이 포기 수순을 밟지 않고 끝까지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한 조사에 따르면 신규 유튜버의 90%가 영상을 10개 미만 업로드한 다음에 채널을 포기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면 누구나 좀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죠. 저도 그랬거든요. 내 영상이 뭐 최소 수천에서 수만 조회수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봤는데 나는 이 내용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더 전달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올렸는데도 결과값은 내 예상과 너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초보 때 좀 하는 일이 뭐냐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수시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고침하고 조회수가 좀 늘진 않았는지 구독자가 좀 늘진 않았는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아마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이 아마 대부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본업을 하면서 밤을 새워서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돌아오는 건 미미한 조회수뿐이고 근데 아무리 새로 고침해도 숫자가 딱히 바뀌는 건 없죠. 초보 유튜버들의 첫 번째 포기점이 바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순간인데요. 제가 처음 채널 만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영상 올리고 나서 막 30분, 1시간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막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조회수 3, 5, 12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좀 있으면 100 되겠지 뭐 1000 되겠지 막 이런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막 돌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죠. 일주일이 지나도 조회수가 50을 못 넘긴다든가 아니면 조회수 100을 넘어서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노출이 더 이상 되지 않아가지고 유튜브가 나를 꼭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가 바로 이런 순간에 한 70% 되는 사람들이 좌절을 겪고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이 단계를 또 넘겨도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죠. 구독자 증가량도 너무 적고 조회수도 그렇다고 엄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영상도 벌써 10개, 20개 만들었는데 딱히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알고리즘이 세상에서 나만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아 내가 하루에 구독자가 지금 뭐 2명씩 3명씩 늘고 있으니까 1000명이 되려면 며칠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계산까지 하게 되죠. 저는 이걸 이제 절망곡선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유튜버 중에 북토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벌써 구독자가 38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구독자를 1000명까지 만드는데 1년이 걸렸고요. 1000명에서 10만까지 만든 데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또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은 제가 표현한 절망곡선을 우직하게 뚫고 나가셨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적 결과만 보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사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방법이 끊임없이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확인하는 의미 없는 행동을 벗어나게 해줬는데 바로 채널을 여러 개로 만든 겁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하죠. 한 우물만 파라. 하나의 채널에 집중해야 성공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그리고 어쩌면 매일 조회수만 보면서 조급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정반대의 방법이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의 컨텐츠 생산 능력에 따라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일주일에 영상을 3개, 4개, 5개 올릴 자신이 있거든요. 한 10분 내외 미드폼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채널 하나에 업로드 주기를 늘리는 것보다 그 생산 능력을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갖고 가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회수나 구독자 수 증가하는 거에 의미 없게 쳐다보는 거에 집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시간과 에너지가 결과 확인에 쏟는 것이 아니고 과정 실행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획하고 촬영 편집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의미 없는 반복된 행동을 물리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초반 조회수가 1000 넘고 10만이
넘고 했던 그런 채널들도 있어요. 그것 또한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한 이유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 채널을 운영하면서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잘 먹히는지, 또 어떤 영상이 왜 반응을 얻는지, 어떤 영상이 외면을 받는지, 어떤 썸네일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들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감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포기 지점은 나 자신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변의 시선과 외로움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뭐 응원해주지만, 보통은 유튜브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말리거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분들이 응원도 해주고 그렇지만 이게 3개월, 6개월 지나고 성과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또 눈빛이 달라지죠. 지무비님 같은 경우에도 7개월, 8개월 동안인가 정말 수입이 정말 제로인 상황에서 계속 이거를 해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던 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 가족이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있고, 문제는 제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붙드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뭐 한 달 만에 10,000명 되고 1년 만에 10만 명 되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왜 나는 3개월, 6개월 해도 구독자 수가 1,000명도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하셨던 것들에서 그래도 결과가 좋은 것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의 원인을 잘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랑 주제가 비슷한 카테고리에 잘 되고 있는 채널들은 썸네일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는지, 해당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분석해 보시는 게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 자신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또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스터 비스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다음 영상을 이전 영상보다 좋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요. 매일 1%씩만 개선해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미스터비스트의 목표는 1억 조회수, 구독자 몇 명, 이런 결과가 아니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영상을 만들겠다는 통제 가능한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보 유튜버일수록 이 과정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영상 기획, 썸네일, 제목, 편집, 업로드까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시청자가 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는 지점, 썸네일과 제목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들어와서 시청 지속 시간을 유지시키는 것도 매우 비중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내 영상이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썸네일과 제목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일단 클릭률을 높이는 과정을 개선하는 연습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도 제 채널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해보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영상을 몇 개 올리면서 계속 보니까 저도 썸네일의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제 채널의 카테고리에서 어떤 썸네일을 작성하는 게 더 좋을까 지금도 저는 분석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집중하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놀라운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애드센스 수익화 조건도 달성하지 못한 적은 구독자로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방법을 배운 것도 있었지만, 제가 더 이상 유튜브를 조회수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증명해보고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회수에만 의존하는 수익 모델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바뀐다던가 트렌드가 변하면 바로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월 300만 원을 벌던 채널이 한순간에 수익 8,000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봤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물론 좋죠. 그런데 그거를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수익화는 플랫폼 유튜브에 종속된 광고 수익이 아니라 나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서 그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구독자 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구독자의 밀도, 찐팬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그 찐팬을 만드는 과정은 화려한 영상이나 편집 기술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스토리를 쌓아가고 그게 브랜드가 되면서 그러한 경험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감이 생길 때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이 90%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포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리즘 탓도 아니고요, 재능 탓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함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첫째 함정은 비교죠. 우리는 성공한 채널의 떡상이라는 화려한 결과만 봐요. 그리고 그 떡상한 채널들의 과거 데이터는 우리가 보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구렁텅이로 물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영상 하나를 만들기까지, 그리고 그 잘된 영상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서사들은 잘 보려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된 성공과 나의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습만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아주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제 영상보다 퀄리티도 떨어지고 정보도 부족한 영상이 조회수 몇만, 10만, 20만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때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저처럼 여러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카테고리의 영상들을 또 보게 되기 때문에 더 자주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유명한 사례죠. 이비온이라는 채널이 약 2달 조금 넘는 기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모았죠. 이건 사실 스토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 새롭게 비밀 채널처럼 만들었던 채널이 이비온 채널인데, 이비온의 구독자가 2달 만에 100만이 된 건 2달 만에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스토리 채널을 운영하던 그 기간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비온 채널이 사실 100만이 되기까지는 7년 2개월이 걸렸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한 거죠. 7년 동안 쌓였던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어서 2달 만에 100만 명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스토리 채널도 처음부터 2달 만에 100만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이비온이란 채널이 2달 만에 100만이 된 건 정말 능력의 영역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이비온의 성장은 결국엔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함정은 도파민이에요. 영상이 한번 터지면 정말 짜릿한 쾌감이 들거든요. 도파민은 사실 평균 이하로 곤두박질 치는 특성이 있어요. 떡상 이후에 만드는 영상들의 조회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 그 충격이 상당히 크게 오거든요. 이 채널은 끝났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함정은 자신감의 착각입니다. 책 한 권 읽고 유료 강의 하나 듣고 나서 나는 이 분야를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를 시작할 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넘쳐서 막 시작하는데 조금만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감이 오히려 꼬꾸라지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 구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구간에서 대부분 포기하는데, 여러분, 이 구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진짜 실력이 쌓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죠. 왜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보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 아까 미스트 비스트가 말했던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1% 더 성장하는 날을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튜브로 성공하신 분들을 여러 사례를 찾다 보니까 이러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감정이 아닌 정보로 보는 거예요. 실패했던 제 경우를 봐도 조회수가 50이 나오거나 이러면 망했다, 이런 감정적 반응을 하기 일쑤였는데요. 반대로 성공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평균 50일 때 썸네일 클릭률이 한 3% 나오고 시청 지속률이 30%로 바닥을 치니까 다음에는 썸네일을 5% 이상 끌어올려보자, 시청 지속 시간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원고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닌 개선점을 찾는 거죠. 두 번째는 포기 신호를 성공 신호로 읽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 성공 직전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가 왜 포기하고 싶은지, 이걸 포기해서 내가 잃는 건 무엇이고 얻는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채워나가면 될까 다시 한번 다짐을 할 때 거기서 성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포기하는 90%에서 포기하지 않는 상위 10%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실전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표를 조회수가 아닌 과정으로 설정하세요. 제가 지금 이 채널에서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다른 채널들로 이미 수익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회수보다 컨텐츠 기획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편집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단축시킬까, 썸네일 완성도는 또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 원고를 더 어떻게 좋게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더 좋은 정보와 유익함을 얻어가실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100%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채널 한번 운영을 고려해보세요. 2개나 3개 정도로 늘려보시면 시야가 넓어지고 생산 능력이 또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 개를 어떻게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컨텐츠 생산 속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오히려 여러 개가 유리할 수 있어요. 하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한 채널이 안 되면 다른 채널에 뭔가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실험해본 게 성공적이라면 다른 채널에도 적용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재미가 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또 여러 채널에 제작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데이터 분석 루틴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확인하셔도 좋지만 그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쫙 일주일간의 데이터가 어땠는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는 거죠. 거기서 클릭률이라든지 시청 지속 시간이라든지 댓글 반응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앞에서 말한 감정이 아닌 숫자로만 판단해 보시면 훨씬 객관적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실패와 깨달음 또 몇몇 분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분명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유튜브 스튜디오 새로 고침을 하면서 잠 못 이루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내용 외에도 초보 유튜버로서 겪는 더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저처럼 적은 구독자로도 수익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좀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해당과 관련된 내용의 영상을 제가 남겨놨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